자,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일단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구하라는 거겠지.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풀어봤을 거야.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를?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표현한 거거든? 두 개의 식을 분리시켜 놓고 두 번 풀어야 돼요. 이걸 한 번에 풀려고 뭘 도모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풀린다? 0 이상일 때 그대로 풀리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로 풀려서 자, 0 이상일 때니까 0 이상 3 이하에서는 그대로 풀리게 돼서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풀어라. 그 다음 0 미만 마이너스 3 이하에서는 마이너스로 풀려있는 자, 요 식을 풀어라. 이 두 개에 대한 접근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차 식에서의 꼭지점식 대칭축 얼마? 2가 있다 없다? 그럼 2에서 무슨 값? 최소값. 자, 그러면 최소값 얼마? 2 대입하면 4 빼기 8 더하기 5 1. 자, 그러면 2에서 누가 멀어? 0. 그럼 0에서 무슨 값? 최대값 얼마? 5.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 대칭축의 식 얼마? 마이너스 2. 있다 없다? 있다. 마이너스 2에서 얼마? 최소값 얼마? 똑같이 1. 최대값은 자, 이 0일 때의 문제인데 0.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지. 얘가 0일 때는 위에 붙여도 되고 아래 붙여도 되고 둘 다 붙여도 된다. 그래서 0을 여기다 같이 붙여고 봐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먼 게 0이니까 역시 0에서 최대값 5입니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의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1인 거야. 그래서 5 빼기 1, 4가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어디 가요? 저 괄호인 x 범위로 이거? 참고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말이 아니라 이거 x제곱을 보면 자, 절대값 x제곱이랑 그냥 x의 제곱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 부호가 양수니 음수니를 판단하라고 하는 수학적인 기호거든. 근데 제곱을 하는 순간 무조건 다 0 이상으로 다 바뀐단 말이야. 제곱을 하면.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은 기호야. 즉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 함수식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절대값 x 더하기 5예요 라고 나와 있는 식과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선생님이 왜 언급했냐 하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저 기호의 특징은 이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는 이 안에 있는 수를 양수를 만들든 음수를 만들든 부호를 바꿔도 그 결과값은 어때? 같아. 이 안에 있는 식이든 숫자의 부호를 통째로 바꿔도 같아. 자,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각각 집어넣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식을 보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어떤 거다? 같은 식인 거야. 같은 식인 거야. 그러면 얘를 수학적 기호로 만들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냐면 요 식을 y는 fx라고 할 때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의 x자리에 뭘 대입했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y는 fx와 y는 f-x. 무슨 이해되니? 이 식은 주로 언제 나오냐? x 대신 마이너스 x로 바꿨는데 그 식이 어떻다? 같아. 이럴 때 주로 나와. 이럴 때. 자, 그래서 fx하고 f-x가 같아요 라고 하는 이 기호에 대해서 이제 떠들려고 절대값이 하나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fx하고 f-x가 같은 애는 우리가 그동안 본 애 중에 뭐가 있냐? 자, 이런 거야. 자, y는 x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자,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어.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됐어. 같아, 달라? 결과 같아, 달라? 같아. 같아? 같아.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같아. 자, 그러면 이 y는 x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겨내지? 꼭지점 어디? 0,5. 어디로 볼러? 아래로 볼러. 대칭 추계식 모양? 추계식 모양? 가만 써. 0,5. 대칭 추계식 모양? x는 0. 다른 말로 y축. y축을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는 y축을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는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형이라는 거지. 왼쪽 오른쪽이 대칭형. 그러면 이걸 좌표 가지고 이야기하면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떨어진 값을 x, 왼쪽으로 같은 간격 떨어진 값을 마이너스 x라고 하면 x를 대입한 값 fx,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 f 마이너스 x. 걔네 둘이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도형을 기호로 나타내. fx는 f 마이너스 x. 뭔 뜻? fx가 f 마이너스 x면 얘는 누구 대칭? y축 대칭인 그래프예요. 라고 하는 기호예요. 그 함수가 y축 대칭이에요. 이 기호예요. 그럼 우리가 y축 대칭이에요. 알고 있는 건 2차 함수 중에 꼭지점의 x좌표가 0인 애들. 그런 애들이 우리가 y축 대칭이에요의 식 이전에 배워놓은 y축 대칭 그래프의 정체, 실체, 모습인데 그 y축 대칭인 것을 제일 좋아하는 기호는 사실 절대값입니다. y축 대칭을 제일 좋아하는 게 절대값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요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를 배우는 과는 빠져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빠져나갔어. 그런데 이건 수학에서 나와.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선생님이 이것을 항상 같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절대값 기호 나온 식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나왔다. 풀어라 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뭘 묻는 거다? 양수로 풀냐, 음수로 풀리냐에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이 녀석의 부호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니? 본질은 그건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저 식, x라고 하는 식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모습이 두 개 있는 것도 알아? 그것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교과 과정에서 원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거야. 그런데 심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 대칭성인 거야. 이게 아니고 대칭성. 절대값 그래프로 표현된 식의 대칭성을 알고 있니? 왜냐하면 이걸 갖고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충분히 대칭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쓱 모의고사 라인, 수능 라인까지 얘가 들어옵니다. 그냥 따로 공부는 안 시키. 그래서 fx는 f-x인 어떤 함수 이런 거 나오면 얘가 뭐라고? y축 대칭인 거구나. 그래프가 y축 대칭인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겠어? 한 발짝 더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한 발짝. 자, fx는 f-x라고 하는 건 누굴 기준으로 지금 떨어진 거였어, 아까? 방금 전에 그래프가? y축의 식이 뭐야? 대칭 축의 식이 뭐야? x는 0이었지, x는 0. 자, 그 x는 0을 또 이제 부각시키는 식을 볼 거야. 자, 이렇게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뭐 위로 볼록이든 아래 볼록 똑같은 거야. 자, 이 x는 0을 기준으로 어딘가에 0보다 x만큼 더한 거, 뺀 거. 그게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 대칭이 C라고 했잖아. 다시 얘기하면 요 x, 요 x, 여기에 마이너스 x가 0에서 오른쪽 왼쪽이라는 거야. 0에서 오른쪽으로 x랑 0에서 왼쪽으로 x가 같아요. 그게 요 기호의 숨은 뜻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뭘 선생님이 바꿀 거냐면 저 대칭축을 바꿀 거야. 대칭축. 만약에 대칭축이 y축이 아니야. 대칭축이 y축이 아니야. 뭐로 할까 그러면? 대칭축의 식. x는 p? 대칭축이 x는 p래.
그러면 P로부터 오른쪽 X만큼 간 값과 P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값이 같아요.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0 자리를 뭐라고 바꾸면 되는 거야? 0 대신. P. 여기 있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대칭 추계식이었다. 대칭 추계식이었다.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면 얘는 무슨 뜻? 어떤 함수가 x는 p라고 하는 대칭 축을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프예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x는 p로부터 같은 간격 더한 것 뺀 것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 형태가 또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라인까지 제일 심화 문제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하고 같아. 이런 걸 나보고 해석하라 그러면은 평행이동해서 같은 건지 어쩌면 옮겨가서 같은 건지 대칭해서 같은 건지 그런 걸 내가 읽어내야 된다. 기호로 나올 때.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얘기해보면 자, 이 함수는 말이야. 즉, 이 x로 표현된 기호는 말이야. 우리가 x 대신 아무거나 똑같은 거 대입하면 항상 같은 거잖아. 우리 수학의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요 x 자리에 같은 거 대입하면 항상 같은 거지. 그러면 내가 이 x 자리에 뭔가를 대입해 볼 거야. 이 x 자리에 x-p를 대입해 볼까? 양쪽에 다 x-p. 상관없잖아, 대입해도. 자, 그러면 좌변의 식 어떻게 되니? x 대신 x-p 대입하면 f? x 되지요. x 대신 x-p 대입하면 우변의 식 어떻게 되니? 2p 마이너스 x가 되지요. 그지? 자, 뭔 뜻이야? x는 p 대칭을 이렇게도 쓴다는 거야. x는 p 대칭을. 그래서 x는 p 대칭입니다. 대칭축의 식을 쓰는 것 중에 가장 끝판왕의 표현이 얘야. 이걸 쓰면 고3들도 잘 못 알아봐. 이렇게 쓰면. 그냥 이거 아직까지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쁜 놈들. 교과 과정에서 빼놓고 아직까지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다시 원래 있는 요 녀석이랑 합쳐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딘가에 우리 이런 거야. 어딘가에 있는 값들을 같이 대입하면 그 함수값이 같아. 함수값이 같아. 여기 있는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여기 있는 애를 우리가 요 식을 x는 p로 바꿨지. 너무 지저분하다. 이 함수값이 같아요의 실체야. 자, 이렇게 위로 블록인 함수 이렇게 있으면 어딘가에는 항상 얘네들을 대입하면 같은 값이 쌍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2차 함수는 항상 쌍으로.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해봐. 그러면 이 대칭인 함수의 특성상 이 가운데 있는 애는 항상 누구야? 이 대칭축은 항상 그 같은 값을 갖는 두 점의 중점이지. 이 말 이해돼? 두 점의 중점.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거의 절반, 중점의 식. 얘는 그 같은 값을 갖는 둘을 더한 거의 중점이야.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같은 값을 갖는 2차 함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여기가 5래. 대칭 추계식 얼마야? 2야? 둘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잖아. 대칭 추계식 찾는 거야. 자, 여기가 0이래. 여기가 4래. 대칭 추계식 얼마야? 2야. 그러니까 항상 같은 값을 대입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 얘네들은 축으로부터 같은 간격 떨어져 있어를 말하는 거고 그 두 점의 중점이 대칭 축이야를 말하는 식인 거야. 그러면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걔가 얼마야? 그게 P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나온 건 축의 방정식으로부터 오른쪽 왼쪽 떨어지면 같은 값을 나타내요 라고 말하는 거고 함수가 항상 같아요. 얘네 둘을 더한 거에 중점의 식이 중점이 축의 방정식이에요 말해주고 있는 식인 거야. 밑에 있는 거. 이해됩니까?
이것을 언급할 일이 또 당분간 없을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제일 좋은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얘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암기해 놓은 다음에 P에다가 0을 대입했다. 그게 얘인 거야. 그러니까 Y축 대칭인식은 이 녀석의 식의 일부인 거야. P가 0일 때. P가 0일 때는 X는 0 대칭. Y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그런 다음, 어딘가에서 항상 함수가 같은 게 나온다. 어딘가 그러면 그 녀석의 중점이 대칭축의 식이구나. 이건 지금 나올 일이 많이 희박하긴 한데, 그래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요걸 익혀놓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22번으로 가볼게요. 아마 방금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랑 올 겨울쯤 다시 이제 내년 모의고사 대비 같은 거 할 때 그 시점 돼야 다시 아마 떠들 일이 있을 거예요. 자, a 이상 0 이하에서 다음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 아까 시작된 걸로 다시 가면 어떤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그 y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항상 요 등식의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인 거야. y는 이건데 x값 따라 변해. 그것의 범위야. y의 범위야. y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는 이 마이너스 2가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고 b가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최대 최소의 문제구나. 자, 그러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식이 다 나왔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에게 묻고 있는 거야. 이걸 이제 그래프를 또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최대 최소는 나에게 뭘 질문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 그래프 생긴 모양새를 정확히 알고 있냐를 묻는 거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부분의 모습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함수의 부분이어야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를 알고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축부터 가자. 축 얼마야? 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a 이상 0 이하가 있는데 a 이상 0 이하를 우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 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 자, 그러면 저 a라고 하는 값이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넘어서 있다. 대칭축을 포함하는 식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대칭축을 가지 않고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있겠지. A가 어디 멈출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 해석의 결정적인 건 일단 뭘 봐야 되냐? 최소값이 나와 있으니까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상황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해? 어디서 최소야? 0에서 최소가 확실하잖아. 그러면 A일 때가 최대가 확실한 거잖아. 아직 못 넘어갔잖아.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요 일부에서는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확실한 거지. 그럼 확실한 거 먼저 봐.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얼마야? 1이야. X가 0인데 1이야. 그럼 만족해, 안 해?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된대잖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2번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구나. 1번 상황이구나. 지금 본 것처럼 얘가 0일 때 얼마야?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더 밑에 있잖아. 그럼 너 1보다 더 밑에 있는 자리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여기가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를 갖도록 하는 게 A일 때군요의 단서가 말하는 거지. 얘네 은우이가 알콩달콩 표정을 지었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어디서 놓쳤어?
0,1인 건 알겠지? 그럼 어떤 함수가 0,1이야? 다시 여기다 그려줄게.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이 점이 0,1이야. 그런데 우리는 a 이상 0 이하에서 보겠대. 그러면 a 이상 0 이하니까 0, x가 0, x가 0인 거 이하 이쪽으로 가서 범위를 볼 거 아니야? 어? a가 어딘지 몰라. a가 여기 멈출 거냐? a가 여기 멈출 거냐? a가 여기 멈출 거냐? 몰라 현재. 그런데 a가 꼭지점을 지나고 멈출 거냐? 안 지나고 멈출 거냐 봤는데 안 지나고 멈춘다면 여기서만 최대 최소를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언제 최소야? 0일 때 최소값 얼마야? 만족하냐고. 마이너스 2래잖아. 아 얘가 안 돼. 안 돼? 그 말은 마이너스 2까지 일단 가야 되는 거지. 얘가 오른쪽으로는 못 내려오니까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와야 돼.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와야 그래야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어디에서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된다? A에서밖에 없다는 거지. 마이너스 2를 갖는 값이 두 군데가 있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를 갖는 값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는데 0의 오른쪽은 안 되잖아. 왼쪽만 되잖아. 그럼 왼쪽에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A라고. 거기까지 가야 돼! 이 소리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A를 어떻게 구해? X에 넣고 Y에 넣고. 그러면 X에 넣고 Y에 넣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어머. 이 뭔 소리야? 완전 못하잖아. A가 양수라고? 책에는 지나요. 이거 음수지? 아, 깜짝이야. 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자, 이렇게 해서. 자,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얼마다?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이제 B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이건 힌트 안 줄 거야. B를 어떻게 구하면 돼? 그래프가 구간이 확정이 났어. 뭐 구하래? 최대. 어디야? 최대값? 얼마야? 여기가 B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래서 B는 2예요. 이렇게. 되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정계수가 들어오면 대칭 축의 위치에 들어오든가 범위에 들어오든가 최대 최소에 들어오든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안에서 어느 구간까지의 범위로 만든 거냐 그 추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몇 번이냐 그다음? 25? 25. 자, 25번 문제는 아마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겁니다.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일 때 쌤이 더 강조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를 한번 다시 음미해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는 x-3과 맞는 점을 Q라고 할 때 PQ 길이의 최소를 구하세요. 자,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어떤 값의 최소값이야. 지난 시간 말미에 쌤이 강조한 건데 어떤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축?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무슨 축이야? 그건 식이 나왔을 때잖아. 어? 내 당분간 최대 최소 나오면 무조건 이게 1순위야 라고 얘기했잖아. 뭐가 1순위야? 제일 늦게 보신 분. 응? 강의로 갔으니까 가장 늦게 내 얘기를 들으신 분. 기억나 안 나? 기억나는 사람 사탕이 사탕. 그 말을 기억하는 그 말. 내가 원하는 건 그 말이야. 뭔데?
아, 여기까지가 기억난다고? 힌트. 2차 식의 최대 최소를 준비하라 그랬지? 한 문자에 관한 2차 식을 만들어라. 2차 식을 만들어라. 우리 방금까지 x에 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 푼 거잖아. 식을 줄 때는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 되는데 이런 활용 문제는 현재 내가 구해야 될 최대 최소라는 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식을 만들 준비를 하라고. 2차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둘레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뭐 하라고? 그 길이, 넓이, 둘레를 한 문자에 관한 2차의 식으로 만들어라. 이게 속뜻이 뭐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 준비를 해라 이거야. 한 문자에 관해서 2차 식을 만든다는 게. 이해되겠니? 그럼 아직 한 문자는 여기 동원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미지수를 동원해서 저 2차식을 만들어야 돼. 2차식을. 지금부터.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안에서 좌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좌표화하는 게 난이도야. 좌표를 쓰는 게 난이도야. 자, 첫 번째는 좌표 만들 때 어디부터 따라 그랬어? 좌표는 X축에서 요 원점에서 오른쪽 가는 X축 위에 점이 있으면 그 점의 좌표를 먼저 찍고 출발하는 게 편해. 그 다음은 지금 축 위에 없죠? 그러면 1,4분면 이에 있는 어느 점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다행히 얘네들은 다 지금 1,4분면에 있어. 그 중에서도 가까운 애부터 찍는 게 편한 거야. 가까운 애. 자, 이런 게 우선순위야. 여러분들이 풀기 편하기 위한.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를 가자. 뭐라고 써야 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P점, A 플러스 1의 제곱 되시겠다. 오케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문자를 동원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A를 동원했잖아. 최종적으로 뭐 만들어야 된다고? A에 관한 2차식을 만들 준비를 하면서 계속 가라고. 저 길이를. 그러면 이 PQ 길이라고 하는 것을 A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려면 지금 PQ가 지금 조건은 오로지 하나야. 뭐래? X축에 평행하대. X축에 평행하대. 그러면 저 PQ 길이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X축에 평행하면? 높이가 같으니까. Y가 같으니까.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고. 말로 대답하기 힘든가? 자, 1,5가 있고 6,5가 있어. Y가 같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야?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뭐야? 어떻게 구해? 6 빼기 1은 5. 이렇게 구한다고. X축에 평행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는 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3 빼기 1이야. 오른쪽의 X좌표에서 왼쪽의 X좌표를 빼는 게 내가 길이를 구하는 접근이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Q의 X좌표를 가지고 A를 빼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Q의 좌표를 구할 건데 이 Q의 좌표를 구하는 게 또 난이도야. Q의 좌표를 구하는 게 또 난이도야. 이거부터 연습해 볼게. 자, 우리가 친숙한 건 이런 거야. 자, Y는 뭐 이식 쓰자. X-3이 있어. 그 위에 한 점 B, 얼마? 이 위에 한 점 B, B-3. T, T-3. X좌표에 미정계수 쓰면 Y좌표 쓰는 건 굉장히 쉽지. 몇 콤마 C? 응? 자, X좌표를 먼저 설정하면 여기다 대입한 걸 그냥 쓰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치? Y좌표를 먼저 쓰게 되면 Y에 대입한 걸 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X는 C 플러스 3 이렇게. Y를 알고 X를 쓸 때는 X에 대한 등식 변형을 해서 그 Y 자리에 대입한 걸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어? 지금 말하는 Y좌표 먼저 설정하고 X좌표 쓰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지하게들 잘 못해. 그 이유는 뭐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 왼손으로 글씨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그치? 왼손이지? 오른손이냐? 왼손 누구냐?
왜 아무도 없냐 여기? 나 왠지 쓰긴 쓰는데 막. 그러니까 옛날 우리는 X 쓰고 Y 쓰는 것만 해버릇한 거야 이게 지금. 어? Y 쓰고 X 쓰는 것도 별게 아닌데 자꾸 생각을 잘못해. 별게 아니잖아 지금. 원리는 똑같다니까? 원리는 똑같아. 나와 있는 식이 있으면 Y좌표 가지고 X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라? X에 대해서 등식 변형을 해라. 그 다음 Y에 대입한 걸 쓰면 된다. 원칙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보는 게 Y는을 갖고 지금 맨날 보니까 X에 넣는 게 이게 익숙하고 그냥 일방통행을 한 것 뿐인 거야. Y를 알고 X를 쓴다. 뭔지 알겠어? 원칙이 똑같은 거야. 우리가 맨날 원칙이 똑같은데 그러려니 하다가 그 원칙을 잊는 거야. 수학은 그런 거야. 그런 부분을 파고들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해서 지금 선생님이 중간 설명하고 왔어? Q의 X좌표가 필요해서 지금 중간에 짠 데를 살짝 갖다 놨지. 자, 그러면 Q의 Y좌표를 알 수 있나를 봅니다. Y좌표 알 수 있습니까? Yes. Q의 Y좌표가 누군데? 누군데? 얘잖아. 어? A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X축 평행. 같으니까.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얘 쓰는 거지, 방금 얘기했잖아. 식의 모습이 어떻든. 얘가 A든 B든 A 플러스 1이든 A 플러스 1의 제곱이든. X 쓰는 거. 원칙 달러 같아? 같아. 그럼 X에다 뭐라고 쓰면 돼? X에다가는 Y 플러스 3. 오케이. Y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게 Q 좌표의 표현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PQ의 좌표. PQ 좌표 구하는 게 끝이었다고. 자, 상상하고. 방금 내 눈으로 본 잔상을 가지고 계속 쫓아. 어떻게 하는 거지? P의 좌표를 어떻게 쓰더라? 다시 가볼게요. 지금 설명한 데까지 쭉쭉쭉 한번 가보자. 자, P좌표. P좌표. T, T 플러스. 일부러 바꿨지롱? AT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따라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Q좌표 뭐라고? 누구를 안다고? Y좌표 T 플러스 1의 제곱인 걸 안다. X축 평행한 직선이니까 Y좌표가 같구나. 그러면 Y좌표를 가지고 X좌표를 쓰자. Y좌표를 가지고 X좌표를 쓰려면 X에 대해서 등식을 변형하자. Y에 대입하면 되네. 거기다가 얼마 더해? 3 더해. 그게 요 좌표인 거야.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인 거야.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려고 생각을 했다?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빼면 그게 길이야. 길이를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세우는 게 목표였어. 거기까지 왔네? 됐지? 그러면 T에 관한 2차식의 최소값을 묻는 거야. 뭐가 하면 돼? 최소값 이제 뭐가 하면 돼? 여기서 막히면 어떡해? 이들은 쑥쑥 나갈 줄 알았더니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4 이것의 최소값을 묻는 거야. 어떻게 구해? 뭐 구하는 거야? 축을 구하는 거야? 꼭지점에 Y좌표, 꼭지 Y좌표, 이게 최소값이었어. 그러니까 안 떠오르는 거야, 지금? 나 팔 언제까지 돌려야 돼? 관이 알겠어? 거기까지 어디야? 야, 4분의 15가 답인 거 알겠냐고. 다 한 거야. 네. 다 한 거야. 그 2차의 함수식을 왜 세웠냐고, 처음에. 2차 함수식을 왜 세우냐고. 2차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걸 세워야지. 2차에 대한 최대 최소는 뭐하고 뭐로 나눈다 그랬어? 범위가 없을 때랑 있을 때라 그랬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 범위가 없으면 뭐 구하라는 거야? 꼭지점, 꼭지점. 범위가 없으면 꼭지점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 범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칭축이 있냐 없냐 살피고 있으면 거기서 최대 최소.
더 먼 데에서 나머지 최대 최소. 오케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흔들리면 안 돼. 이거 지금 풀이하고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진짜 끝판왕이야,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2차 함수 최대 최소 가지고 심화 문제 다 울고 먹어야 돼. 어? 식을 세운다. 이제 앞으로 점점 익숙해지겠지. 선생님이 또다시 이제 2차 함수 단원 마무리니까 한 번만 더 부탁하는데, 이제 2차 함수의 식에 대해서는 접근을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그지? 빨리 익숙해지시라고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 함수 단어는 우리가 진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부터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를 달달달달 복습해 주시면 돼요. 달달달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야. 요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